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신 화면은 CPI에 관한 영상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오늘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는데 예측치가 5.0으로 나와 있어요. 이전에도 5.0이었고. 보시면 노무라가 제일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노무라는 4.9를 보고 있고 다른 데들은 뭐 4.9에서 5, 5.1 사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5에서 뿔마 0.1% 정도를 보고 있다. 아마 실제가 그래서 4.9에서 5.1 사이에 나올 건데 만약 그렇다면 시장에는 큰 반응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난 FOMC도 그렇고 보면 그렇게 매크로 경제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물론 그 단기적인 1시간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는 결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파월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는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FOMC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계속 긴축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는 지웠는데 대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내용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암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게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한번 다 같이 보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3주 남았다는 얘기인데 디폴트라는 거는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그에 따른 뭔가 대가가 항상 있잖아요. 개인 간에도 채무 불이행을 하면은 사실 뭐 법적 소송을 걸린다든가 하는 이슈가 있으니깐요. 근데 어쨌든 디폴트라고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디폴트가 빠르면 6월 1 일에 발생할 수 있다.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또 언제 있었냐? 2008년 이후에 2011 년에 일어났었는데 2011 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디폴트를 이뤄내게 할 수 있는 부채 한도 상향, 미 재무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8월 2 일까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상향을 보시면 얼마 남지 않은 7월 31일 거의 이틀 전에 채무 한도를 높이는 협정을 해 가지고 다행히 디폴트가 아니게 지나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나오지만 미국의 S&P 500 미국의 주식 S&P 500 이죠. 이때 3주 만에 거의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폭락했다라는 건데 보시면 지난 22 년도의 하락장이었잖아요. 이 하락장 동안 하락한 게 고점부터 마이너스 27% 예요. 1년 동안. 근데 이때 3주 만에 20%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 크다는 거죠. 비트로 따지면은 3주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지금도 이때처럼 하락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 상태에서 디폴트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미 2011 년도에 한번 겪었기도 했고의 이슈가 있고 시장 자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데 이때 11 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월봉상에서도 비트래. S&P 500이 빠지고 있는 상태였고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디폴트에 대한 위험과 불안감이 있으니까 저점을 딱 찍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디폴트와 채무 불이행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 심리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 심리에 따라서 어떠한 시장 상황에 무슨 재료가 나오냐에 따라 약간의 결과값이 달라져요. 이 얘기는 뒤에서 페이팔 얘기를 보면서도 할 텐데 일단 영상 다 봐 주세요. 그래서 "부채 한도를 올리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부채 한도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부분적 채무 불이행이라도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3 주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 경제나 미국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트에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슬루스 연준의 긴축 주기 이후에 연착륙과 경착륙을 결정하는 데 꽤 좋은 기록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연착륙이 영어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제를 좀 부드럽게 안 좋게 만드는 게 연착륙이고 경착륙은 경제가 한 번에 갑자기 위기처럼 확 힘들어지는 게 경착륙이에요. 위에 보시면 하드 랜딩이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라고 봤을 때 경착륙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경착륙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사실 경착륙인데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또 빨리 회복하는 게 또 경착륙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착륙이 좀 더 좋긴 한데 우리는 경착륙으로 가고 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물가도 물가지만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좀 동결을 하고 인하를 하면서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옛날에 80 년대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 때 파월이 29 살이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 그걸 겪었기 때문에 되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통화 정책을 바로 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의 광부 수수료, 채굴자들의 수수료인데 위에가 채굴자들 수수료가 어땠는지에 대한 차트고 아래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차트예요. 보시면 이게 2017년 12월 달경에 채굴자들 수수료가 최고점이었고 그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도 최고점이었고 2021년도에도 보시면 4월 달에 채굴자 수수료가 최고였고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최고였고 이때부터 쭉 빠졌는데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채굴 금지를 때리면서 하락장이 조정장이 왔었고 채굴자들도 확 이제 중국에서 이주를 하면서 많이 채굴 수수료도 줄어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이 또 채굴 수수료가 거의 많이 올라갔는데 과거가 그랬으니 이제 앞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비트가 떨어질지 뭐 조정일지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하락장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어떠한 상황이냐가 중요한 건데 보시면 이때 17년도와 21년도는 엄청난 불장이 왔었어요. 17년도 고점이 있기 전에 16년도부터 거의 40배 넘게 비트가 올랐었고 21년도에도 20년도 3월에 코로나 빈부터만 봐도 20배 가까이 비트가 올랐었거든요. 이미 오른 상황에서 채굴자 수수료가 고점이어서 이제 던지는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거랑 바닥 찍고 두 배도 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채굴자 수수료가 많아진 거랑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도 다른데 내용이 뭐가 다르냐? 이때는 단순히 우리가 비트를 주고받는 행위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장이 좋아서 너도 나도 비트를 사가지고 개인 지갑에 넣고 뭐 어디에 보내고 해외 거래소에 보내고 업비트로 보내고 이런 이동 때문에 트랜잭션이 몰려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수료가 많았다면 지금은 ERC20에서 있었던 페페 밈코인처럼 비트코인에 지난 월요일 영상이 있습니다. BRC20이라는 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기반의 밈 토큰 사실 토큰이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낙서 같은 건데 그거를 주고받으려고 이제 약간 비트 자체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그 밈을 주고받으려고 하면서 막 돈이 쏠려가지고 트랜잭션이 몰린 거랑 내용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약간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무조건 하락장을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과거에는 불장이었고 비트를 주고받는 행위에서의 트랜잭션이 몰린 거고 지금은 불장도 아니고 비트를 주고받는 게 아닌 그 안에 있는 밈 토큰을 주고받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 피가 아래 주황색이고 위에가 비트 차트인데 마이너 피가 많이 올라갔을 때가 이제 비트의 고점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뭐 21년도도 보면은 4월이 고점이었지만 조정 오고 이후에 다시 신고점을 한번 11월 달에 갔었고 이렇게 보면은 완벽히 맞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건 좋은 뉴스예요. 골드만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결국 얘네들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내용은 다 그거 같아요. 어떤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 이게 만약에 21년도 장에서 나왔으면 엄청나게 뭐 가격으로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겠죠. 이번에도 만약에 장의 시장 심리가 좋았다면 장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시장 자체가 되게 좀 죽어 있다 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이 지나가죠.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페이팔이 10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대차대표에서 밝혔는데 이게 거의 1조 3천억치인데 21년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 이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게 만든 촉매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뉴스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가격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떤 분위기에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페이팔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이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해서 5월 22일이 비트코인 피자데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낸스에서도 갑자기 뭐 피자 커밍 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더리움 기반 ERC20에 피자긴 피자인데 피가 하나 앞에 더 붙은 피자라는 토큰이 있더라고요. 그게 밈으로 이번에 뭐 MASC도 상장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이래서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저번에 BRC를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비트 차트인데 사실 지금의 차트가 딱딱딱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뭐 횡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횡보의 구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요러한 구간에서는 어떤 지지를 찾기가 되게 애매해요. 오히려 저항을 찾아서 '여기를 뚫으면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데 어떻게 지지가 될 겁니다라는 거는 쉽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그때그때 모양, 일봉에서 얼만큼 떨어지고 어떤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월수금 영상에서 모든 걸 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야말로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봉상 보면 위의 저항은 29,000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9,500, 400 정도인데 요 검은색 선을 뚫으면은 31,000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31,000은 이제 여기에 고점이니까 아마 쌍고점 형태로가 됐다가 조정 주고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쌍고점 찍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의 얘기이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29,000 중반을 뚫어주는 게 시장에는 되게 좋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촉매가 필요한데 그게 CPI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홍콩이 6월에 여는 거래소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에서는 이제 지켜야 할 자리가 사실 제일 지켜야 될 자리는 이 검은색 선이에요. 보이시나요? 요 검은색 이동평균선인데 MA 200일 선이에요. 200일 동안 움직인 평균 움직임의 그 선인데 이제 오래된 차트로 보면은 이 하단 검은색 선을 지속적으로 몸통으로는 지켜줬었어요. 근데 이번 하락장에서 여기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리테스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항도 여기서 맞았었죠, 한번. 그래서 이번에 지지하면은 꽤나 괜찮은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제 아래 보시면 이게 해시리본인데 해시리본이 카피슐레이션 광부들 그러니까 마이너들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항복을 하고 이게 돈 수치가 안 맞아서 전기료랑 이런 것 때문에 채굴기를 끈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게 항복이 됐다가 바이가 일봉에서도 뜨고 이런 식으로 주봉에서도 떴을 때는 장이 보시면 요기잖아요. 딱 요날 반등하는 장의 딱 시작점이 됩니다. 거의 그랬어요. 평균적으로는 이때 이후로 거의 50%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 카피슐레이션이 뜨진 않았지만 확대해서 보면 거의 맞닿아 있죠. 근데 이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보통 뜨는데 횡보장에서 뜨면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많이 떨어져야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50% 넘게 오르는 시장이 항상 형성이 15년도부터 됐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하락장 이후에 이게 떠요. 다 떨어지고 나서. 근데 지금은 뭐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조정에서 뜨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길게 봤을 때 뭐 한 세네 달을 봤을 때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지금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깊게 다루진 않고 깊게 다뤄야 할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